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확률의 독립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 자, 일반적으로는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독립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을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일단 목표예요. 그래서 A 사건이 B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요. 자, 또는 B 사건이 A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즉, 확률의 1의 변화도 없어야 돼. 자, 확률에 조금의 변화도 생기면 걔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도 있겠죠. 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을 전체의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커피를 들고 있는 시간, 평균적으로 들고 있는 이 사건을 커피를 들 사건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지구편 반대편에 지금 IS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IS가 고대 유적지를 파괴하는 사건과 내가 지금 이 커피를 들고 있는 이 사건은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죠. IS가 유적을 부시건 말건 내가 영향을 받았다면 그 사건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고대 유적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커피를 이제 일반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커피를 좀 이렇게 많이 먹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봤는데 이 IS 이 개새끼들 이러면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사건일 때는 그 두 사건이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얽혀 있어요.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속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립이다라는 이 말과 반대말이 뭐냐면 종속이다예요. 즉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 삼아 얘기를 하지만, 자, 영향을 미친다. 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 그 두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종속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종속 사건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자, A가 일어날 사건이 사실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B가 일어났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든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독립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 조건부 확률을 적절하게 변형한 식을 우리는 곱셈 정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B바 A에다 PB를 곱하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라고 배웠냐면 A 교집합 B가 나온다라고 배웠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곱사건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곱사건이라고 부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 확률을 곱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야? PA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PA랑 똑같아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태다? 독립인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인 상태에서는 결론이 뭐냐면,
자,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결론은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해서 구한다냐면 PA라는 놈과 PB라는 놈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두 사건은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상황이 정말 내가 영향을 미칠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건 뭐냐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식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론은 이렇고 꼭 식으로 판단하세요. 식으로 독립과 그 다음에 종속을 판단을 해줍니다. 이제 선생님 정도 레벨이 되면 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꼭 식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꼭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여름에 요새는 잘 안 먹는데 옛날에 더울 때는 냉면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냉면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냉면을 먹으면 이상하게 설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냉면을 먹는 것과 설사를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관계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관계가 없는 것이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보름 동안 냉면을 먹은 거예요. 자, 보름 동안 점심에 계속 냉면을 먹었더니 15일 중에 5일 동안을 설사를 했어. 오, 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반드시 뭘 설정을 하셔야 되냐면 대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일 동안은 먹지를 않고 점심시간에는 따뜻한 일반적인 음식들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5일 동안 설사를 했어. 자, 김동현의 결론 뭐죠? 넌 어떤 결론을 내릴 거야? 냉면을 먹은 15일 중에 5일을 설사했고 냉면을 먹지 않은 15일 중에 5일을 설사했어. 결론. 뭔 개소리야. 뭔 가설이야. 거기서 지금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냉면을 먹는 사건과 설사를 하는 사건은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냉면을 먹어도 냉면을 먹지 않아도 변화가 없으니까. 자, 무슨 얘기예요? 냉면을 먹거나 냉면을 먹지 않거나 설사를 할 이 확률은 여전히 똑같아. 이 확률을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 두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즉,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비율 자체가 좀 변하지 않으면 독립이다라고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새겨 들으세요. 비율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걔는 독립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 근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사건. 자, 짝수가 나올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올 사건. 자, 소수가 나올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물어보면 100이면 100다 이렇게 대답해요. 야, A랑 B랑 서로 독립이야 종속이야 라고 물어보면 100% 아니 99.9% 당연히 독립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이라고 당연히 얘기해요. 그죠? 독립이라고 당연히 얘기하는데 저게 정말 독립이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뭘 해보냐면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6개 중에 몇 개? PA 교집합 B를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짝수이면서 소수인 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런데 PA는 얼마죠? PA. 짝수가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자, 소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두 개 곱해서 얘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얘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건 자체를 그냥 그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사건이 아니야.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나온 그 결과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주사위를 처음 던졌을 때와 두 번째 던졌을 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6이 나올 확률과 두 번째 6이 나올 확률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6분의 1이잖아요. 자, 그렇게 나오는 그거를 어디에다가도 대입을 시키냐면 여기에다가도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당연히 주사위를 던지는데 그 주사위 서로 영향 미치지 않는데 무슨 짝수가 나올 사건하고 소수가 나올 사건하고 영향을 미칩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는 얘기. 무조건 뭘로?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조건 식으로 판단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준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냐면 짝수는 전체 몇 분의 1이야? 2분의 1이지. 근데 소수 중에서 짝수는 몇 분의 1이야? 소수 중에서 짝수는 3분의 1이지. 비율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에요. 자, 마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10명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10명 중에서 야, 피자 좋아하는 놈 손 들어봐 그랬더니 8명이 손을 들었어. 근데 청국장 좋아하는 놈 손 들어봐 그랬더니 5명이 손을 들었어. 그러면 피자를 좋아하는 것과 청국장을 좋아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봐서 피자 좋아하는 놈 중에 청국장 좋아하는 놈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 4명이 나왔어. 8명, 5명에 4명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피자 좋아하는 사건과 청국장을 좋아하는 이 사건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사건이, 종속사건이야? 미치지 않는 독립사건이야? 종속이야, 독립이야? 왜 독립이라고 지금 대답했지? 그렇지.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 얼마로? 2분의 1로. 자,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5명, 2분의 1이에요. 피자는 10명 중에 8명이니까 10분의 8이죠. 그죠? 근데 피자와 청국장을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죠? 4명이에요. 그럼 피자 8명 중에서 몇 명이야? 4명이니까 2분의 1이 유지가 되고 있지. 청국장을 좋아할 확률이 2분의 1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셔도 돼요. 일단 어떻게 한다? 판단은 식으로 판단을 한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해보고 난 결과는 결국 비율의 유지냐 유지가 아니냐. 유지가 되면 독립, 유지가 되지 않으면 독립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자,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냉면 먹었잖아요. 냉면 15일 중에 5일 설사했어. 3분의 1이지. 근데 냉면을 안 먹었어. 15일 중에 또 5일이야. 3분의 1이지. 여전히 비율이 유지가 되죠.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일 중에 몇 번 설사했어? 10번 설사했어. 3분의 1이지.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한다? 독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런 짝수, 선생님 짝수나 소수나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런 사건들은 무조건 일단 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관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실수 베스트. 실수 베스트. 실수 많이 하는 거. 배반 사건은 독립이야, 종속이야? 자, 배반 사건은 독립 사건입니까? 종속 사건입니까? 범진. 독립. 원승이. 아, 뭐 이렇게 느려? F 학점. 배반 사건. 민영신. 종속일 수 있지 않아요? 배반 사건. 독립. 원숭이만 남았네. 너무 내 편을 들어줘. 뭐야? 너도 독립 아니 독립이네? 뭐 이렇게 했잖아. 아니요, 종속일 수도 있어요. 그럼 종속일 수도 있고 독립일 수도 있어? 아니요, 종속일 거예요. 뭐야? 종속이겠죠. 원숭이. 뭐야? 이어야 맞다. 종속? 독립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이 낸 문제에
선생님이 멘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실수 베스트라고 멘트를 깔아놨기 때문에 반대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맞은 거야.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뭐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죽을래?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수업하겠다. 자, 오늘 수업할 부분의 독립인데 비밀이야. 오늘 배워야 되는 이 개념은 비밀이야. 10세야.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전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배반 사건이더라도 전체 표본 S에 자, 배반 사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배반 사건은 예를 들면 홀수가 나올 사건과 짝수가 나올 사건은 정확한 배반 사건이죠. 그런가요? 자,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은 원래 확률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전체 중에. 근데 짝수가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0이야. 뭐 2분의 1이야. 짝수가 나왔는데 무슨 홀수가 나와. 그 홀수가 나왔다는 가정에 짝수가 나올 사건은 0이에요. 0은요? 0은 홀수의 짝수예요. 주사위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사위 던진 거예요? 저 그냥 전체 유리수 중에 말한 거 아니었어요? 전체 유리수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요. 일단 대표적인 경우는 그냥 주사위 던지고 있어요, 주사위. 아,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죠? 확률이 달라졌어요. 그럼 생각해봐. PA 교집합 B는 뭐야? 공집합이지. 그럼 P랑 PB를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0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 같아 안 같아? 아, 그렇네. 자, PA, P홀 홀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죠? P짝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이지. P 홀 앤드 짝 0이잖아. 홀수이면서 동시에 짝수인 수가 없잖아.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나오냐 이거야. 안 나오지? 그럼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종속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얘가 되면 독립이야. 얘가 안 되면 종속이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식으로 판단하십니다. 근데 저 식이 진짜 다 맞는 거예요? 예. 무조건 다 맞아요? 예. 누가? 아, 내가 맞다고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니까 일단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싶으면 김동현 확률이라고 하나 만드세요. 아닐 수도 있다. 반박을 하셔야 돼요. 대신 논리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기존 수학자들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한 반박할 수 있는 논문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동현 확률이 생겨나는 거야.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뒤질래?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면 무슨 사건? 종속 사건. 종속은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사건이 독립이라고요? 종속이지, 미치니까. 저기서 A 사건이랑 B 사건을 뭐예요? 죽여버릴까? 하는데 정확하게. A 사건이 홀이고 B 사건이 짝이야. 자, 그래서 무슨 사건이다? 종속 사건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배반 사건은 종속 사건이냐 독립 사건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90% 이상은 독립 사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독립 사건이 아니에요. 종속 사건입니다. 서로 영향을 줘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이 생각을 하면 돼요. 확률이 변하지 않아야지만 독립이라고 얘기해. 즉, 여기 안에도 일정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 안에도 일정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홀수 안엔 짝수 없고 짝수 안에 홀수가 없어요. 일정 부분 들어가 있지 않다고. 2분의 1이라는 그 비율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종속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시면은요.
자, 일반적으로 독립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그 영향을 받게 되면 걔는 종속이라고 부르는 거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독립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은 뭡니까? 독립사건에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 한다? 그냥 2개 곱한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2번 던지는데 2번 연속, 2번 다 첫 번째 던진 것과 두 번째 던진 것이 동시에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라고 대답하잖아. 니네들이 여태까지 계산했던 그 계산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언제 받아들인다? 독립일 때 받아들인다. 이해합니까? 독립일 때. 즉, 주사위를 계속해서 던져도 첫 번째 던진 주사위가 주사위의 눈이 두 번째 던지는 주사위의 눈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친단 말이죠. 안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김동현 주사위를 이렇게 던진다. 아! 그럼 주사위 깨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눈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왜? 지금 우리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확률, 이 곱사건의 확률을 쉽게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사위를 3번, 4번 동시에 던지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를 이용해서 이런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것이 가장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학교 시험에 굉장히 판단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자, 일반적으로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수능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시험을 다 눈앞에 두고 있으니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전부 다 뭘로 판단한다? 식으로 판단한다. 알겠죠? 식으로 판단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봐. 주사위 하나 던졌어.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자,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 사건, 이 사건, A 사건과 B 사건이라고 합시다. 자, A 사건과 B 사건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세요. 판단해봐, 빨리! 예. 방금 그거니까요. 예. PA가 0이고 PB가 1이면요. 예. 우리가 배관 사건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 식이 생기는 거. 0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응? 확률이 0인 경우로 뭐라고 생각해요? 확률이 0인 경우는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립. 독립입니까? 자, 왜죠? 자, 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대로 비율이 유지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알겠죠?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나온 그 현상을 보고 우리 나름대로 그냥 해석한 것뿐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판단할 때는 자, PA가 얼마냐? PA 얼마입니까? 6의 약수 3분의 2죠. 자, PB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러면 P A 교집합 B, 그러니까 6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거 뭐죠? 두 개죠? 그러니까 얼마죠? 3분의 1이 나옵니다. 두 개 곱해서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대답한다?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6의 약수가 전체 4개가 있단 말이죠. 그죠? 홀수는 원래 전체 중에 3개,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6의 약수 중에 홀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몇 개죠? 4개 중에 2개. 그러니까 절반. 얘도 절반. 절반이 유지? 그러면 독립.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자,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50%. 근데 청국장 좋아하는 사람 조사해봤더니 그 중에서도 피자 좋아하는 사람 50%? 그럼 청국장, 피자는 서로 독립. 그치? 다방면으로 생각하시라고. 자, 식으로 생각하는 것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빠르지 않아. 이건 다 계산해봐야 되거든.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하려면 자, 비율 유지가 핵심이니까 그 비율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그렇다면 독립사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겠느냐? 자, 독립사건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때 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뭐 해라예요? 곱해라죠, 곱해라. 자, 그래서 독립사건 A, B, C가 일어나서 P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여라. PA 곱하기 PB 곱하기 자, PC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독립사건임을 이용해서 뭐를 구하는 거야?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종속사건인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종속사건인 경우에는 자, 두 개만 쓸게요. A랑 B라는 이 종속인 경우에는 자, PA 교집합 B를 우리가 기존에 했던 PA 바 B에다가 PB를 곱하든지 아니면 PA 곱하기 PB 바 A를 곱하든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해서 이렇게 계산하든지 이렇게 계산하든지. 그래서 자, 종속인 경우가 아닌 독립인 경우에는 그냥 쉽게 하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이라는 판단이 되면 쉽게 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립이라고 판단되는 그 상황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동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뽑는데 카드를 다시 집어넣는, 즉 원래대로 다시 복원시켜 놓는 복원 추출을 한다든지.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하는 모든 상황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사건들을 연달아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49페이지 볼까요? 자, 14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2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음식점에서 3명의 손님이 같은 종류의 우산을 맡겼는데 이 3명의 손님이 나갈 때 자신의 우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 사람씩 우산을 들고 나갔다면 이때 모두 자기 우산을 챙겨 나갔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 사건은 종속입니까? 독립입니까? 자, 한 사람이 들고 나간 상황은 바뀌어 안 바뀌어? 상황이 바뀌잖아. 아니, 우산을 가지고 들고 나갔으면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우산을 가지고 갈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딱 갔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지 우산을 들고 나갔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지 우산이 아닌 다른 우산을 들고 나갔으면, 얘 우산 들고 나갔으면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거고, 다른 애 우산을 들고 나갔으면 걔도 마찬가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야. 그런 다른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원래 상태가 복원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종속사건이라고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종속사건 어떻게 한다? 각각을 전부 다 계산한다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때 모두 자기 우산을 챙겨 나갔을 확률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자기 우산 챙겨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얼마야? 3분의 1. 두 번째는 챙겨 나갔어. 그럼 얼마야? 2분의 1. 그럼 2분의 1 챙겨 나갔어. 그 다음 얼마야? 1. 무조건 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다? 6분의 1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다.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PA를 먼저 곱하고 그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준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속해서 곱해준다가 원래 확률 곱셈 정리인 거고, 독립인 사건의 곱셈 정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PA, PB, PC를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쭉 연결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립인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를 보세요. 다시. 자, 5번에 보시면 갑을 두 사람이 같은 새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했는데 갑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데요. 얘는 독립사건일까? 종속사건일까? 당연히 종속사건이 돼야 되겠죠. 다시 넣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속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는 첫 번째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 상황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갑이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갑이 흰 공, 같은 수의 흰 공을 꺼낼 확률은 하나를 꺼낼 수도 있고 두 개를 꺼낼 수도 있고 세 개를 꺼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렇게 꺼내는 상황을 그냥 단순하게 뭐 해주면 된다? 두 사람이 똑같은 확률을 가질 테니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 종속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전부 다 종속사건이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자, 이게 곱셈 정리니까 자, 뒤로 넘어가시면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5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2번을 한번 보시죠. AB가 배반 사건이면 AB는 독립 사건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배반이면 종속이, 배반이면 독립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배반이면 종속이야. 틀렸어. 기억 틀린 거야. 자, AB가 독립이면 AB는 배반이다. 맞아요? 틀려요? 에? 그렇죠. 아니, AB가 독립이야. 독립인 사건은 절대로 배반 사건이 될 수 없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고요. 아, 틀린 얘기고요. 자, 단 조건을 줬잖아요. A는 0이 아니, P는 0이 아니고 PB는 0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조건을 줍니다. 자, 디귿은요? 자, A가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A가 안 일어나는 것도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귿을 참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A, B가 독립이다. A와 B가 독립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A와 B의 여집합, 여사건도 독립이고요. A의 여사건과 그 다음에 B도 독립이고요. 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입니다. 자, 이거는 식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됐죠? 응? A 여집합, B 여집합. 자, 전부 다 독립이에요. 자, 그리고 3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A, B가 서로 독립사건이고 라고 돼 있어요. 자, 독립사건이다. 자, 독립이다 라는 말 옆에다가 이걸 써놓으시는 거예요. 자, A, B가 독립이다. PA 곱하기 PB가 뭐다? PA 교집합 B다 라는 걸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세요.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면 A가 있을 거고요. B가 있을 건데 A에 해당되는 확률이 있겠죠. 자, B에 해당되는 확률이 있을 텐데 자, 일단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어요. 그게 4분의 1이래. 그러면 어디가 4분의 1이란 얘기야? 이 부분이 4분의 1이란 얘기죠. 그죠? 자, 이 부분이 4분의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은 PA 교집합 B를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요 전체가 얼마라고 돼 있어? A 합집합 B가 뭐라고 돼 있어요? 4분의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얼마야? 2분의 1인 거죠? 2분의 1이에요. 자,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이제 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을 구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냐라는 거. 이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X라고 두세요. 자, X라고 두시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P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한다? PA 교집합 B인 X는 어떻게 구한다? PA 곱하기 PB로 구한다. 왜? 독립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PA는 얼마죠? 4분의 1 더하기 X. PB는 얼마죠? 이 B는?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X에다 뭘 곱하면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X가 나온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잘 안 되나요? 자, 거기 4번을 한번 해보세요. 자, 독립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P 곱하기 PB가 PA 곱하기 PB다라는 이 식을 세우시고 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같이 볼게요. 일단 AB가 독립이다. 그러면 PA 교집합 B는 뭘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PA 곱하기 PB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쓰시고 그림을 그립니다. 자,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해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영역이 몇 개로 나누어지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누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는 것 중에서 알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세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게 B 빼기 A니까. 그죠? 얘는 B 빼기 A니까 B에서 A 부분을 빼라. 즉, 4번이 얼마란 얘기예요? 1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됐죠? 4번이 1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P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3번을 뭐라고 둬요? X라고 두세요. X라고 두시고 이건 뭡니까? A 빼기 B죠. A 빼기 B의 2배랑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2배랑 같은데 이 부분이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 X란 얘기예요. 그러면 PA가 나와요. PA 얼마죠? 이거니까 2분의 3X 나오나요? 그 다음에 PB는 얼마가 나오나요? 12분의 1에다 X 더한 건가? 12분의 1 플러스 X. 자, 그래서 우리는 PA 곱사건 B를 PA 2분의 3X 곱하기 12분의 1 플러스 X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얘를 뭐라고 둔 거예요, 지금? X라고 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시면 자, 얘는 뭐가 됩니까? X는 얼마야? 4분의 8분의 1X 플러스 2분의 3X 제곱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2분의 3X 제곱에 마이너스 8분의 7X가 되기 때문에 자, 2분의 3X로 끄집어내면 X가 나오고요. 얘 2분의 3X 했는데 얘가 나오려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 6분의 아니지 4가 나와야 되니까 12분의 7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12분의 7. 그래서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12분의 7이 돼야 된다라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없네요. 잘못 구했어요. 자, 다시. 2분의 3이니까 약분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8분의 7이 나와야 되니까 맞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어? 2분의 3을 아, 여기가 12분의 7이고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얼마야? 24분의 7이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PA를 구하는 거니까 얼마? 24분의 7 더하기 24분의 14. 그래서 더하니까 24분의 2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다? 8분의 7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문과 시험이나 문과의 시험에는 보통 한 문제씩 나와요. 지금 이 독립이다라는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 집합 이용해서 푸는 게 대부분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예. 수능에서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이거, 이과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과는 세 과목이잖아요.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 벡터, 확률 통계 세 과목이고, 얘네는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렇게 두 과목이고, 수투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률 통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과 확률 통계가 사실은 조금 더 사실은 난이도가 좀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랑 좀 관련이 돼서 나오냐면 다른 기하 벡터나 이런 것들 같이 아니 뭐 도형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올해 어떻게 나올지는 짐작을 못해요. 사실. 이거로 돌려가도 불이익 같은 거 없죠? 불이익은 없죠. 불이익은 없는데 이제 최저를 일반적으로 맞출 때 뭐 투가 저 가형을 봐야 이제 되는 자격 요건이 되는 과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니 정시를 봐서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저기 전자공학과다.
그러면 나영은 아예 지원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뭐 가능한 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탐을 보는데 나영을 보고 갈 수 있는 과가 있어요. 보통 이제 낮은 학교들, 저쪽에 저 천안 쪽에 있는 학교들은 가영을 봐도 되고 나영을 봐도 되는 전자공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나영을 보고도 나영의 과탐 보고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너무 그러진 마요. 어. 있어요? 거기 가야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거기 가야 되는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시험을 잘 못 봐서 여기 가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되게 슬프잖아. 근데 솔직히 어쩔 수 없죠. 이쯤이면 자기가 어느 대학 갈지 거의 다 알지 않아요? 지금 아직은 저 긁지 않은 복권이에요. 알겠는데.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인데 사실 한 반쯤 긁은 복권이죠. 그렇죠. 반쯤 긁었어요. 그럼 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막 이런 걸 지금 기대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나오는 그 숫자를 최대한 맞춰야 되는 거죠. 즉 1등은 아니야 이미. 그죠. 2, 3, 4, 5등 지금 야이씨 존나 2등 한번 해보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2등을 하면 여기 뭐 건대지만 4등을 하면 5등을 하면 저기 천안에 있는 저 뭐라고 해요 호서대 이런데 대진대 뭐 이런 데니까 대진대 괜찮아요. 근데 저 종교가 대순진리교에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서강대도 어차피 서강대 기독교 학교 아닌가? 걔 사이가 있네요. 서강대가 사이비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걔 아까 좀 이상한 거 배운다는데? 이상한 거 들어보고. 채플 아니야? 채플? 아니 저희 아빠가 서강대 나왔는데 응. 36대인가? 아 36대구나. 3대. 그 아버지가 나온 학교를 36대와 서강대로 헷갈리고 있는 거야? 아, 아버지는 서강대. 아버지 서강대야? 그게 뭐야 36대 얘기는? 아 36대 누가 나왔는데? 뭐야? 몰라요. 저도 들었어요. 그 이상으로 좀 걔네 이상한 거. 두유 먹는다는 썰이 있던데. 어? 3대 축제에서 두유 먹는다는 썰이 있던데. 거기 술 먹고 참회기도 드려야 돼요. 참회기도? 두유 먹는다고. 저기 뭐 서강대는 저기 우리 저 위대하신 각하께서 나오신 학교니까 아, 전자공학. 위대하신 각하 전자공학과 나오셨는데 열이 어? MB가 파? 노노노 아니, 그네가 그네 각하 역시 전자공학과 나오시고 수석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이과를 나와야 돼. 네, 수석 졸업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저 듣는데 수학 계산을 산수를 잘 못하시고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세금 계산할 땐 잘하실걸요. 아, 세금 계산 잘 못하세요. 잘못해요? 예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또 있어요. 이렇게 요새 선생님이 좀 정치 쪽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뭐 그 이런 사람들이 김어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인터넷 나와가지고 막 대놓고 까는 사람들. 그 대놓고 까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 이렇게 참 산수도 못하는 사람이 맞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권들 다 있죠? 위험한 발언이에요. 저희 아니 투표 잘하시라고. 저희 내년에 대선 어. 할수 있어요. 저희 딱 저희 나이부터. 어. 몇 달이? 12월 달이 12월달이면 12월 달이에요. 허경영 뽑아야 돼요. 어? 허경영 뽑아야 돼요. 내년 12월. 아니 공약을 보시고 그래요. 예. 공약으로 보면 허경영 뽑아야 된다니까. 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이잖아. 그러면 야 임마 그러면 너 지금 버는 돈에 아까 그 세금 23%인데 그렇게 되려면 버는 돈에 50%를 세금으로 내야 돼. 공약은 그런 거예요. 잘 보셔야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씨 얼마나 세금을 더 걷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그 노인복지 노령연금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박근혜 각하가. 이 박근혜 각하가 그 노령연금 얘기하면서 결국 얘기를 안 한 건 뭐야? 세금 더 뜯어가겠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담배값 올렸잖아. 담배값으로 지금 늘어난 세수가 엄청난데 2배요, 2배.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도 세금이 부족하대요. 계속 부족하대. 계속. 세금은 부족한 거 맞다. 어디다 쓰고 있는 거야? 국방비에 너무 많이 투자. 국방비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부정부패가 심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MB 각하가 4대강 4대강 뿐만이 아니고 자 얼마 전에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예요. 국토부에서 120만 원이면 되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할 걸 가지고 예산을 3천억으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2,000배를 뻥튀기 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은 개발하겠다. 3천억 필요하다. 근데 개발했는데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개발하는데 누구 갖다 놓을 거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데려다가 야 그거 개발하는 척만 해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딱 세우고 위원장 세우고 야 연봉 3억 이렇게 주고 말만 대사 딱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각종 기자재들 사겠죠. 네. 컴퓨터 뭐 워크스테이션급으로 뭐 컴퓨터 2천만 원짜리 컴퓨터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실패. 그래서 외국에서 120만 원짜리 프로그램 3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덕 보는 거야? 그 예산을 낸 그 위에 지도자가 뽑는 사람들이 솔직히 생각해봐. 야, 너 이거 연봉 3억 줄게. 오늘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저 모델마블만 하고 있어. 연봉 3억 줄게 했어요. 근데 조건을 건 거지. 나한테 2억 내나? 할 거야, 안 할 거야? 당연하죠. 왜? 모델업을 하면 모델마블 하면서 연봉 1억. 하면 되는데. 모델업을 연봉 1억.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군수 물자 담당하는 그 곳에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 군화 있죠, 군화. 군화 너 얼마면 만들 것 같냐? 한 2만 원이나. 2만 원이 만들어요. 사제에서 사면 2만 원이 만들어요. 근데 그 군화가 얼마냐면 10만, 12만, 13만 원에 들어와요. 한 켤레당. 그 워킹을 사겠다. 워킹하고 군화는 막 물집도 다 지금 잡힌다면서요. 군화가 필요할 때가 있죠, 당연히. 못을 밟거나 이래도 이제 거의 안 뚫리니까. 진짜요? 네. 그래요? 근데 시중에서 사는 워커도 어차피 등산화 안전화도 어차피 못 밟아도 안 뚫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군에 들어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 뭘 합니까? 위에 사령관들한테 로비를 하죠. 로비를 해요. 야, 이거 13만 원에 입찰하게 해줘. 내가 한 켤레당 5만 원씩 쳐서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2만 원에 팔아야 될 물건을 7만 원에 팔아서 돈을 챙기면서 나머지를 로비를 하는 데 쓰면 결국 그 사람은 이득이죠. 근데 그 나머지 걔네들이 벌어가는 돈이 누구 돈이야?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우리 돈이야. 근데 그게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나로 생각해보세요, 나로 쏘는데 얼마 들었어? 5천억 들었어요. 실패. 몇 번 써? 근데 막 2번인가 샀어요, 3번인가. MB 나중에 뭐죠? 대통령직 물러날 때 막 그때쯤에 막 성공했다고 제안하지 않았어요? 성공했다 했지만 결국 실패. 5천억짜리 불꽃놀이 뭐 이런 거.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뭐 하늘로 쏘아 올리는 거나 땅 파는 건 있으면 뽑지 말라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얻었다면 그걸 기준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해.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서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 팀이 뭐 했다며? 러시아 팀을 데려와서 얘네들 했는데 실패해서 너네 가 안녕 빠이 이게 끝이야. 잘 보시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러시아 탓으로 다 돌렸어요. 어쨌든 뭐 잘 보시고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뽑아가지고 뭐 누굴 뽑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왜 얘기해도 돼요? 학원 선생님 필요 상관없어요. 자, 누구 뽑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안 생각하면 될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 뽑으라고 얘기는 안 할 건데 나는 절대 새누리당은 뽑지 않을 거예요. 다 한통 속이야. 김무성 저도 이거 보면 세계 3차전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새누리당 빠예요. 이게 할머니가. 대부분 그렇죠. 저희 외갓집이 진짜 웃겨. 그러면서 뭘 연관을 짓냐면 야 김무성 그 사람 한양대 나왔다더라 찍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무성 나오네. 이게 박근혜 보는 사람들 다 여자들인 거예요. 아니 저 한양대 나온 사람이 지금 몇 수십만 명인데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중립적으로다가 선생님이 이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역대 대통령은 몇 없어요. 아직 역사의 심판이 남았기 때문에 뭐 잘 하셨다고 했던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렇게 다 아직 역사의 심판이 끝나지 않은 분들이라서 사실 뭐라고 하긴 그렇고 선생님이 이제 판단하실 때 가장 뛰어난 지도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죠. 예, 우리 이순신 장군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함부로 이렇게 막 하지는 못했겠죠. 근데 김구 선생님 어차피 나중에 그 북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북쪽으로 넘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뭔 소리죠? 원래 남쪽 편이신 걸로 나와 있는데 역사 막 잘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북쪽에서 그 활동. 김구 선생님은 뭘 원하셨던 거냐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리지 않았던 걸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1948년, 47년도인가요? 47년도에 우리나라만의 단독 선거를 하자고 했을 때 극도로 반대를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원래 어차피 넘어가도 김구 선생님이 어차피 남한 쪽에서 선거를 나왔다면 굉장히 좀 위협적인 존재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거당하신 거죠. 그렇죠. 누가 제거했는지는 모르죠 아직. 정부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가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은 이제 비밀에 묻혀질지 아니면 뭐 나중에 아직 그 자손들이 있거든요.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일이냐 연관이 있지 않는 일이냐라는 것을 즉 새누리당이 집권을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흑수저 운운하고 있느냐 금수저 운운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당이 집권을 해도 똑같으냐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률의 독립과 종속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확률의 독립과 종속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단 어떤 조건이 이제 있어야 되냐면 이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비교 군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교군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고죠. 굉장히 참고적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이제 됐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 독립과 종속과 그 다음에 배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으로 가보세요. 11번으로 가보시면 세 사격선수 ABC가 총 한 발을 쏘아서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 각각 0.8, 0.6, P인데 각각 한 번씩 총을 쏘았을 때 3명 중 적어도 한 명은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 0.976이다. 이때 P에 대해서 10P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사건들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사건임을 가정하고 하는 거야?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독립이 아니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왜? 누가 이겼다는 가정하에 또 누가 뭐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임의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는 독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부 다 독립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유투를 던지거나 아니면 사격을 하거나 아니면 우산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뭐란 얘기야?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까 전에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자만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전부 다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적어도 한 명 관역에 명중을 시킨다. 그럼 관역에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전체 1에서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 빼기 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1 마이너스 P를 곱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된다?
0.976이 된다라는 식을 통해서 P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게임 중에서 두 게임을 먼저 이기면 우승을 하게 됐는데 각 게임마다 갑이 을에게 이길 확률이 3분의 2랍니다. 조코비치인가 보죠. 노박 조코비치. 자, 조코비치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인데 자, 조코비치가 2대1로 우승하게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대1로 우승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지막에 이겨야 되죠. 네. 마지막 게임은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게임에서 첫 번째 게임에서는 지고 이기고 이겨도 2대1로 우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기고 지고 이겨도 2대1로 우승을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게임에서 내가 이겼다고 해도 두 번째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여기서는 안 변한다고 가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뭐다? 독립이다라고 가정하고 지고 이기고 이기려면 얼마입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죠. 그 다음에 이기고 지고 이기려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죠. 그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확률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165페이지까지 숙제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집에 가시면 되겠어요. 숙제는 다 한 거 맞나요? 검사 안 해도 되나요?